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최근 경기도의 김밥 전문점과 부산의 밀면집에서 수백 명이 감염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규모가 수백 명에 달하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외식주의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성일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식약처 식중독 예방과장 김성일입니다. 네. 자, 수백 명 이상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금 살모넬라균이 꼽히고 있어요. 어떤 예, 예. 균일까요? 예, 지금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이게 살모넬라균은 동물이나 장에서 이렇게 자연에 널리 퍼져 있는 대표적인 여름철 식중독균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동물 중에서도 닭이나 돼지장에서는 흔하게 분리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란이나 육류 취급 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음, 지금 어쨌든 이 살모넬라균이 달걀을 통해서 증식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음식에 예. 들어간 달걀은 어쨌든 조리가 다 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오염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는 계란이라면 이렇게 깨는 과정에서 껍질에 있는 살모넬라균이 계란에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러나 그 앵커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살모넬라균은 열에 굉장히 약한 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식재료를 끓이거나 삶는 조리 과정에서는 크게 그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리하면은 균은 죽겠지만 이제 그 전에 오염된 손이나 칼, 도마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오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살모넬라균이 이제 오염된 계란을 깰 때 이렇게 주변을 오염시키고 또 그 종사자가 다른 식재료나 이렇게 조리 도구를 만지는 경우 이렇게 조리장이나 식재료에 이제 새로운 오염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오염으로 인해서 식중독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예,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성 식중독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균에 따라서 좀 중증도라든가 증상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식중독 세균 게 우리 성남이나 부산에서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이제 검출된 살모넬라하고 또 다른 대표적인 여름 식중독균이 이렇게 대장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는 저희들이 이제 캠필로박터하고 또 클로스트리디움균이라는 대표적인 세균성균이 있고요. 음. 이제 바이러스성으로는 우리가 겨울을 거쳐가지고 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이런 식중독균의 이제 사실 대표적인 증상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복통, 구토, 설사가 있고, 근데 특히 이제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발열도 같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살모넬라는 전형적으로 대부분 한 2, 3일 정도 일반인이면 대부분 완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일부 뭐 투석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는 가로 이렇게 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이 발열이란 추가적인 증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름엔 예, 예. 세균성 식중독과 또 겨울엔 바이러스성 바이러스성. 식중독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음식이 상하기 예, 쉬운 예. 거는 여름에 냄새나 맛을 보고 이제 알게 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런 방법을 하다가 또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예방하면 예, 예. 좋을까요? 이제 무슨 그 가능성도 사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한 음식은 이렇게 맛과 냄새가 나서 당연히 이제 안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 이게 분명히 식중독 예방에 이제 도움은 분명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에서 보면은 식중독균이 일부 오염되었더라도 이렇게 전혀 맛하고 냄새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음식의 풍미 변화가 없습니다, 그진. 네. 그러다 보니까 맛과 냄새도 변화가 없고 하다 보니 그냥 드시게 되고 이게 이제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음식물을 이게 실온에 보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재오염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건 정말 저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사실 요즘에 특히나 집단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사실 저희도 이번 그 식중독 발생이 좀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서 향후에 저희들 음식점 위생관리에 이렇게 적극 반영할 부분이 있는 거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고요. 음, 이번 사건에서 저희들도 이게 동일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공통적인 이렇게 조리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에서 이미 나왔듯이
일부 식재료하고 계란을 납품하는 업체가 동일하게 나왔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식재료 지급 방법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식재료를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아마 같은 이렇게 가게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단속할 때요. 네. 그냥 저희 단속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위생법에서 우리 영업장,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위생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 예. 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처분받고 폐업한 가게가 나중에 예, 예. 다시 개업할 경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먹거리 관련해서 사고가 너무 많아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은 참 간단한데 법 적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자진 폐업한 경우는 나중에 이제 처분을 받고 사실 그 자리에서 재개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 자리에 개업하게 되면은 이미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집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행정 조치, 즉 공무원들이 행정 조치를 해서 처분이 된 경우라면은 6개월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일 식품의약안전처 식중독 예방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